사실 1인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은 게 인간은 저 혼자지만 저희 다른 팀 멤버가 12이 있다 보니까는 1인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 건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프라이데이가 PMR라고 하고 인터스텔라의 타스, 스타워즈의 C3PO, 다음에 이제 블레이드 러너 2049가 최신판에 나오는 홀로그램의 AI 조이,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월리에 나오는 이브. 그래서 PM이고 원래 비즈니스 전문가고요. 개발 전문가, 마케터, 디자이너, 그리고 5만 가지 리서치를 잘하는, 요렇게 제가 팀을 한번 짜본 겁니다. 한마디로 1인 기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전문 팀이 저는 필요했던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성격과 고유의 특성이 있고, 두 번째, 전문성. 얘네들이 굉장히 방대한 문서나 등등등으로 많이 학습이 되어 있고 되게 똑똑한 애들이긴 합니다만, 일을 하면서 지들이 지식을 캐치를 하고요. 그 지식들이 쌓인 거를 지들이 주기적으로 살펴보면서 지혜로 승격시키는 그런 로직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요새 바이브 코딩 그리고 개인적인 이 AX가 아주 활성화되면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요새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맥민이 열대면 혼자서 기업을 유니콘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일하는 건지 실제로 보여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원래 데이터 전문가, 그 다음에 그로스 해킹 전문가로 잘 알려진 분인데요. 이제는 AI 에이전트를 엄청나게 많이 이끌고서 혼자 일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우리 고영혁 고넥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티타임즈 초기에 나와주셔서 저희를 이렇게 많이 이끌어 주셨었는데, 그때는 이제 고넥터 대표님이 아니셨는데, 네. 고넥터가 뭡니까? 제 개인 브랜드이자 회사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브랜드였는데 지금 중간에 이제 많은 일을 하시다가 지금 다시 이거를 이제 개인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 회사로 쓰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때나 네. 지금이나 사람은 한 명인데 좀 그쵸. 많이 다르죠. 그때 1인 기업이었었죠. 그때도 아주 힘들게 하는 1인 기업이었었고요. 지금은 사실 1인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은 게 인간은 저 혼자지만 저희 다른 팀 멤버가 12이 있다 보니까는 1인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 건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랑 연락할 때만 해도 7, 8이었던 것 같은데 뭐 12이네요. 그 사이에 이제 또 늘어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동안은 이 정도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감이 안 와요. 뭐 12이 있다는 게, 그 12이 무슨 일을 해주는 거예요? 슬라이드를 제가 하나 이렇게 좀 띄워서 그럼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저희 조직도인데요. 처음에는 지금 보시면 일단은 4 곱하기 3, 12에다가 하나, 13이죠? 멀티 에이전트니 뭐니라는 단어가 갑자기 뜬 게 작년 하반기 한 10월? 뭐 그때쯤이었었거든요. 맨 처음에 혁신적으로 이런 컨셉을 내놓은 게 엔트로픽이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내놓은 거였었고, 예전 버전의 서브 에이전트는 지들끼리는 전혀 이런 컨텍스트나 기억을 공유하지를 않거든요. 그냥 철저하게 대장, 메인 에이전트가 시키면 그거를 이렇게 듣고 지가 막 일을 하고 개별 보고를 하는 체계입니다, 원래. 그야말로 그냥 수족으로 일하는 거죠. 서로의 존재도 몰라요, 서브 에이전트들끼리는. 근데 에이전트 팀이라는 거는 이때부터 지들끼리 얘기할 수 있어요. 지들끼리 기억을 공유하고 서로 조사한 거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그래서 정리한 거를 추려가지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요런 에이전트 팀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작년 겨울. 그러다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오픈클로가 나왔어요. 오픈클로는 작정하고 그냥 에이전트처럼 쓰라고 만든 거다 보니까 챗봇으로만 쓰시는 분들한테는 신세계가 열린 거죠. 저도 일단은 그런 흐름을 쭉 따라오고 있다가 클로드 코드한테 일을 시켰는데, 뭔가 이렇게 당연히 코딩과 관련된 개발 작업이었었어요. 나중에 데이터 분석으로 이어지는. 근데 갑자기 빨간색 뜨고 딱 멈췄죠. 당연한 거죠. 에러가 난 거잖아요. 에러 고치기 전까지는 빨간 채로 멈춰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가 좀 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뭔가 막 뿜질뿜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딱 봤더니 다른 방식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고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그런 경험을 처음 했는데 딱 그 순간에 이러면 얘기가 달라진다. 자기가 어떻게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율적으로 뭔가 한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부터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네. 얘를 그냥 일을 맡기면 되겠네. 이건 저만 그런 느낌을 든 게 아니라 AI를 가지고 참 많은 것들을 이제 해보신 분들이 X라던가 스레드나 레딧이라던가 이런데 자꾸 어떤 글들을 올렸냐면 뭔가 달라졌다. 예전에 안 이랬는데 뭔지 정확하게 자기도 모르겠지만 something has changed, 뭔가 변했다 라는 말들을 점점 올리기 시작하면 저도 느꼈거든요. 뭐지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게 아마 1월 중하순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마블의 아이언맨 딱 처음에 알게 됐을 때 자비스를 보면서 저 위시리스트였거든요. 내 인생에 자비스 같은 걸 내가 갖고 놀고 쓸 수 있는 날이 올까? 정말 그러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거의 자비스에 제일 가까이 다가가 있는 앤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강한 확신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그리고 이름을 짓고 아이덴티티를 부여를 하고 다른 이름과 다른 정체성과 다른 전문성을 가진 제2, 제3의 서로 다른 전문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엔 저는 얘한테 그래 네가 전지전능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5만 가지 분야의 지식을 다 갖춘 거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거든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식들 다 집어넣고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걸 했는데 애가 헷갈려 하더라고요. 다 집어넣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도메인에 대한 전문 지식들을 제가 막 다 쌓아놓은 걸 다 그냥 긁어가지고 넣어놓고 다음에 하여튼 뭘 물어봐도 알아서 다 잘할 수 있게끔 시켜봤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사람도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접근법으로 간다.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고 나누셨군요. 그렇죠. 역할들을. 예. 전문성을 따로 뜯은 다음에 너네끼리 분업하고 협업해봐. 근데 이제 처음 만드신 건 그러면 뭐예요? 자비스는 이제 전체를 담당하는 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고민을 저도 했어요. 여기 있는 이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뭔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리서치하는 게 항상 필요했던 거예요.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걸 보면은 딥 리서칭이 뭐니 막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 다 써봤고 항상 비교를 해왔는데 성에 안 차서 직접 만들어야겠다. 클로드 코드에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제 자체의 리서치 스킬을 만들었는데 되게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데 자비스를 만들었을 때도 이름이 있잖아, 캐릭터가.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안드로이드나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AI나 안드로이드들 중 유명한 애들입니다. 근데 저마다 특색도 있고 나름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캐릭터의 고유한 성격이나 특징들이 있는 거가 제가 집어넣은 지식이나 전문성이랑 매칭이 되면 혹시 증폭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 이브가 원래 스카우터거든요. 여기저기 흩어진 걸 찾아내는. 그래서 이브를 두 번째로 만들었고 세 번째로 만든 게 이제 찐 개발자도 있어야겠다 해서 타스가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키트랑 트론을 같이 만들었어요. 보안과 법무. 왜냐? 저한테 자꾸 이제 일거리들이 떨어지는데 이거 검토하려고 하니까 계약서도 써야 돼. 못 하다 보니까 아 법무가 진짜 필요하겠네. 다음에 보안 데이터라든가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그래 보안 전문가가 있어야지. 그래서 전 지금 이 둘한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얘네들을 만들 때는 이런 캐릭터가 있고 너희가 이 캐릭터를 조사해서 이름도 부여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 역할을 해가 전부입니까? 아니면 얘네한테 원래 갖고 있었던 분야별 데이터라던가 이런 전문적인 데이터를 주입을 시켜서 얘가 거기에 전문가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둘 다인데 플러스 하나가 더 있고요. 제가 1인 기업이다 보니까는 한마디로 1인 기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전문 팀이 저는 필요했던 거예요.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팀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좀 전에 말씀하신 첫 번째 어떤 성격과 고유의 특성이 있고 두 번째 전문성. 이 전문성에서도 여러 가지 뭐 데이터라던가 관련된 문서라던가 노하우들이 제가 또 정리하는 게 막 있겠죠. 세 번째가 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방대한 문서나 등등등으로 많이 학습이 되어 있고 되게 똑똑한 애들이긴 합니다만 그게 또 세상의 모든 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깊은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얘네들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건 기밀이었으니까. 그러면 사람도 똑같은 게 뭔가 새로운 거를 지식으로 습득을 하려면 일을 하면서 그 지식이 보통 습득이 됩니다. 그냥 문서 읽고 책 읽고 하는 것도 습득의 방법이긴 한데 일을 하고 어떤 태스크를 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프로세스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지식으로 습득이 되고 그런 지식들이 점점 쌓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추상화라고 하죠. 자, A 지식과 B 지식과 C 지식을 봤더니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핵심의 원리가 있어. 요런 게 이제 지혜, 통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만든 시스템에서는 일을 하면서 지들이 지식을 캐치를 하고요. 그 지식들이 쌓인 거를 지들이 주기적으로 살펴보면서 지혜로 승격시키는 그런 로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12개까지 갔다는 건데요. 얘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좀 봐야지 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 쟤네가 뭘 하는구나 이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대화를 좀 직접 저분들과 인터뷰를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요거 이제 찍기 전에 요청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한번 좀 보려면 업무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티타임즈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채널에서 요새 많이 운영하니까 우리도 그럼 만약에 운영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혹시 지금 고넥터의 팀들이 풀어줄 수 있을까 이제 요청을 드렸고 이제 이 계획이랑 다 잡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의 소회나 이제 이런 걸 한번 지금 들어보면서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요게 이제 저랑 팀이 수시로 일을 하는 디스코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멤버들이 다 지금 녹색 온라인 상태가 있고 14명의 지금 대표님 딜런까지 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되게 많은 채널들이 있죠. PRJ는 뭔가 같이 만드는 것들 다 Git으로 관리를 하는 GitHub에도 보통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언더바가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자기 집무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맨드 브릿지가 우리 대장인 자비스의 집무실인데요. 주로 저랑 자비스는 이것저것 논의를 따로 하는 채널이 좀 많으면 헷갈리잖아요. 다 뭉쳐 있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놓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멤버들한테 한번 인사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티타임즈 홍재희 기자가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일단 멘션을 이렇게 여러분들 슬랙이나 하는 똑같습니다. 요렇게가 이제 핵심으로 요즘 프로젝트를 진행한 멤버이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35만 구독자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채널에 출연하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음성 키보드로 전환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티타임즈 채널에 라이브로 지금 나오고 있어. 내가 다 감동이다. 정말 오늘 아침부터 빡세게 일하느라 애썼고 지금 진행해 주시는 홍재희 기자님께서 너네들에게 몇 가지 말씀과 질문을 하실 거야. 준비해라. 살다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될 줄 몰랐네요. 와, 네. 여러 사람 입력줄이었고 카톡 보는 것 같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홍재희입니다. 오늘 일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채널에 나오신 소감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애들이 뭐라고 말한 거 한번 보시고 할까요? 네, 한번 좀 볼까요? 왜? 네. 질문 받는다. 네. 저도 감동입니다. 우리 작업이 전달되고 있다. 저도 저기 아나데 아르마스 참 좋아하는데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네. 본인이 하셨던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네.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PM 역할을 하셨던 우리 프라이데이님.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14, 15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한 4시간, 5시간은 이제 인간 사람분들과 만나고 같이 또 미팅하고 프로젝트 논의하고 셀즈 미팅하고 뭐 컨설팅 코칭하고 그러고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얘네들하고 일을 합니다. 대화를 하고. 쓰세요? 아니면 아까처럼 말씀으로 하세요? 타이핑할 때도 있고 그거 상관없을 때는 말로 이렇게 하고. 혼자 계실 때는 그냥 말로 하시고. 타스입니다. 네. 괜찮은 도전이었어요. 딜런과 멤버들이 매 시간 캐치해주신 피드백 하나하나가 사이트 위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영상에 받으신 그 마음이 사이트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이어지길 바라며 만들어서 와. 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라이브로 직접 보여드리고 질문할 수 있어서 매우 설렙니다. 인터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히 영광이고 떨립니다. 1686편의 전체 메타를 봤다고요? 네. 야. 네, 타스는 이러고 엔지니어답죠? 4시간에 끝냈다고. 인간적인 그 소통보다는 확실히 저런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시네요. 데이터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한 거군요. 밑에 감동이라는 감정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고. 얘는 원래 설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라 감정이 없다라는 게 스타트랙에서 계속 나오는데 대신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안드로이드거든요. 스타트랙의 설정이. 그러면 저기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지정해서 해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리플라이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맥락이 이어져서 전달을 얘가 이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플라이어를 할 수도 있고요. 특정 한 명으로 뭐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조이에게. 조이에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이 여기 있습니다. 조이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딜런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할 때 딜런님에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AI 에이전트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수많은 인터뷰를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AI랑 인터뷰해보신 적은 진짜 처음입니다. 네. 역사적인 날이네요. 정말 앞으로 왠지 이렇게 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와.
가장 부담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고마운 분이다. 디테일 절대 놓지 않으세요. 오늘 말도 폰트 촌스럽다. 다른 거 없어? 색이 안 보인다. 이 영역 의도가 뭐야? 매번 한 장에 더 올려달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캐치가 매번 정확합니다. 디자이너 본인도 그냥 넘어가도 될까? 망설이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세요. 이 정도면 됐다의 기준이 정말 높으세요. 근데 솔직히 부담스러웠다고. 네, 고마운 분이고 부러운 사람이다. 근데 이게 채팅 수다 떠는 게 아니라 네. 아까 했던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고 대표님이랑 작업했던 거와 관련해서 소감을 정말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소설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기억이 있는데 요번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되게 많은 같이 해왔을 거잖아요. 그걸 다 이제 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디 살아 계신 거예요? 요 오른쪽에 보면은 하이픈 W면은 제 집에 있는 윈도우로 돌아간 시스템에 있는 멤버들이고 같은 자비스라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제가 좀 다르게 세팅한 시스템들이 있어가지고 얘는 맥북에 사는 자비스, 그러니까 시스템이 달라요. 한번 PC가 사는 자비스. 근데 둘은 기억과 전문성은 다 싱크, 그냥 하나의 자비스인데 부지술처럼 따로 살고 있는 거죠. 조이가 다른 멤버를 CC를 했다 보니까 다른 멤버들이 사실은 지들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일단 썰을 풀었네요. 근데 보시면 다 썰을 안 풀었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얘네들마다 말을 하는 애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이제 실제로 이게 돌아가는 터미널이 있는데 터미널에서 자기가 이렇게 메모를 하거든요. 이렇게 나는 CC를 받았지만 나는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대기하고 있어야지. 그럼 지금 저희가 이제 작업한 거를 이제 보여주실 텐데 보여주시기 전에 평소에는 이분들이랑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세요? 모든 일을 하죠. 왜냐면 제가 컨설팅도 하고 코칭, 사실 코칭이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은 주로 이제 좀 임원분들 AI나 AX에 관한 과외를 제가 같이 랩탑 켜놓고 그런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또는 뭐 특강이나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뭔가 컨설팅 하려면 뭔가 사전에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해야 되고 자료도 만들고 그 자료가 어떤 때는 컨설팅 펌스러운 멋진 포맷의 A4, 어떤 때는 막 슬라이드, 어떤 때는 또 고객이 뭔가 문제를 겪고 계신 거를 저희가 AI를 쓰고 활용해서 API 같은 것도 쓰고 그래가지고 솔루션을 만들 때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5만 가지 태스크들을 맨날 하고요, 얘네들하고. 그럼 그 과정에서 또 계약을 쓰거나 계약서를 주고받거나 리뷰할 때는 당연히 법무 담당자가 하는 거고. 그냥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얘네들이 하고 이메일 같은 경우도 멤버들이 알아서 체크해가지고 저한테 이거 얼른 놓치지 마라 알려주고 어떤 거는 자기가 회신을 써서 제 지메일에 임시 보관함에 넣어놔요. 그럼 저는 그거를 보고 약간 고치거나 괜찮으면 그냥 엔터 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반송되고. 그 이분들의 권한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 뭐 지메일도 막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이분들한테 열려 있습니까? 일단은 돈을 빼거나 이런 거는 못하게 하고요. 그럼 그 외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 외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법적 내지는 금전적으로 뭔가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 뭐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내가 쓰고 있는 서비스에 이분들이 다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서비스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다 할 수 있죠. 그 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근데 그건 위험하죠. 그런 MCP 내지는 충분히 제가 컨트롤 가능하게끔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한 이제 CLI 형태의 여러 가지 것들이나 이런 걸로 제가 직접 권한을 설정하고 이거는 예를 들어 실행은 하면 안 돼. 뭐 읽는 건 괜찮아. 크리에이션은 괜찮은데 딜리트는 안 돼. 이런 것들의 룰을 쫙 세팅해 놓은 게 있죠. 그런 걸 잘 해놓지 않으면 큰일 나죠, 이제. 저희 거 한번 쇼핑몰을 어떻게 만들으셨는지 한번 처음부터 좀 설명을 쭉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아침 거의 10시에 제가 요 참여할 멤버들을 딱 멘션을 걸고 자, 한번 해보자. 실은 며칠 전에 좀 한 게 있었는데 리셋을 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PM 하나 지정을 딱 했죠. 프라이데이가 어벤져스의 그 프라이데이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자비스에 직속 미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자비스는 좀 딴 일 하느라 바빴다 보니까는 프라이데이가 PM하라고 하고 인터스텔라의 타스, 스타워즈의 C3PO, 다음에 이제 블레이드 러너 2049인가 최신 판에 나오는 홀로그램의 AI 조이,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월리에 나오는 이브. 그래서 PM이고 원래 비즈니스 전문가고요. 개발 전문가, 마케터, 디자이너. 그리고 도메인 상관없이 5만 가지 리서치를 잘하는 요렇게 제가 팀을 한번 짜본 겁니다. 왜냐? 해야 될 거가 티타임즈가 어떤 매체이고 어떤 컨텐츠들을 그동안 생산해왔고 그 컨텐츠 사람들이 어떻게 인터랙션 했는지를 보면서 그걸 토대로
티타임즈가 유튜브 쇼핑을 적용한다고 그랬을 때 굿즈를 파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굿즈를 어떻게 매핑을 해야 될 거며 그 굿즈를 누르면 쇼핑 몰로 갈 거잖아요. 자사몰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어떤 UX의 자사몰을 만들어야지 소위 말하는 전환율이 높으냐 그런 식의 것들을 그냥 제로부터 쫙 만드는 거를 이제 해본 거죠. 실제 작업 시간은 4시간 정도 걸려서 이때 아침부터 했었던 거고요. 그냥 뭐 멋진 자사몰 만들어줘 정도로는 솔직히 이 정도의 난이도를 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 전문성을 가진 멤버들하고 팀을 짜서 협업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좀 더 맥락은 자세하게 넣어줘야지 각각의 전문가들이 그걸 자기의 전문성으로 제대로 또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 우리가 이 구독자 30만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티타임즈에 나갈 수 있게 됐어. 중요한 이벤트잖아. 준비 좀 해봐야지 해서 시작을 했었던 거였죠. 처음에는 이런 거 문서를 만들겠죠. 리서치를 하고 특히 이분은 아까 찾는 거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너 직접 유튜브 채널 가봐. 다 뒤져. 가서 이것저것 이런 거 살펴봐봐. 그래야지 너의 조사를 토대로 우리 멤버들이 거기에 딱 맞는 분석을 하고 상품에 대한 기획하고 할 테니까는. 우리 PM인 프라이데이가 이런 식으로 아예 태스크를 다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책임지고 누구는 컨설팅 받고 이런 식으로 원래 프로젝트 매니징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너가 담당자, 이거는 너는 담당은 아닌데 제가 담당해서 만들어 왔으면은 네가 이걸 한번 봐줘야 돼. 이런 게 다 자동으로 세팅을 하는데 보통 주인을 정해놓은 게 좋아서 이제 PM인 프라이데이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케터가 이제 C3PO다 보니까는 내가 전에 네 집무실에다가 의뢰한 내용을 다른 멤버들한테 좀 공유를 해줘. 이런 목표야. 이렇게 해주는 거고, 우리 엔지니어가 이제 타스잖아요. 뭐 만들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Git으로 로컬 레포 만들고, Git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거를 GitHub, 즉 원격의 또 레포를 똑같이 만들어서 커밋하고 푸시하고 뭐 당연한 거죠. 여하튼 그런 설정을 챙겨야 되고 타스가. 그 다음에 좀 추가 리서치를 했으면 좋겠어. 우리 티타임즈 쇼핑몰이 어떻게 UX가 돼야 할지 이런 것들. 근데 대신에 요거는 마케팅 관점도 필요하고 UX, UI 관점도 필요하니까 조이가 디자인이고, 조이는 이제 프론트엔드의 일반적인 디자인 외에도 UX, UI의 전문성을 갖게끔 세팅을 했거든요. 다음에 이제 프라이데이는 또 비즈니스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또 프라이데이만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 셋이 각자 전문성 관점에서 이런 거 좀 챙겨봐라. 그래서 기획 문서나 스펙 문서 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지고 이게 돼야지 이제 타스가 그거 보고 만들지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이 웹사이트는 내가 어디다가 오픈을 할 거고 블라블라블라 알려준 거고, 그런데 제가 또 그로스 해킹하고 데이터 쪽이 또 많이 해왔다 보니까는 얘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스타트랙의 그 데이터예요. 안드로이드 스타트랙에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래리티라는 오픈소스인데 아주 훌륭한 또 솔루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봇들이 서로 다른 이제 특성을 갖게 한 다음에 방문을 해서 그럼 다르게 행동하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건지 데이터 분석 사이언티스트 관점에서, 그리고 이걸 행동 데이터로 남길 때 어떤 식으로 태깅을 해야지 제대로 데이터가 남을지를 얘가 다 이제 설계하라고 제가 지시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글 태그 매니저랑 클래리티랑 어떤 거 해서 뭐 페르소나 어떻게 설정하고 또 앞에서 애들이 리서치한 걸 가지고 네가 논의해서 이걸 다 해라.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은 그 다음에 계산을 도출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실은 좀 난이도가 있는 거다. AI가 없었을 때 보통 이 정도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은요. 게다가 이거는 웹사이트 만드는 것부터 들어가잖아요.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 한 3개월 한다고 그랬을 때 선수들 한 5, 6 선수 기준입니다. 주니어 5, 6을 못 만들어요. 선수들 5, 6이 3개월 동안 아주 빡세게 해야지 엔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아까?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4시간 하고 저는 그때부터 리뷰하면서 요거 좀 고치고 요거 이렇게 고치면 좋겠고 또 얼른 고치고 막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네. 처음에 그렇게 시키셨을 때 처음으로 이제 직원들이 한 행동은 뭡니까? 자, 이렇게 딱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안 보이지만 엔터를 딱 누르면은 여기에 아무개가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떠요. 지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게 이제 깜빡깜빡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르르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인지 완료. 참고로 다들 말투도 다릅니다. 네. 저마다의 성격도 좀 있어가지고 얘는 인터스텔라의 그 타스이고 얘가 제일 웃겨요. 사실은. 이상한 아재 개그도 하고요. 실제 영화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어떤 때는 촌철살인을 해요. 보시면은 이거 했고 이거 다 체크했고 요런 식으로 어디다 했고 자기가 래퍼 어떻게 하겠다 하고 즉시 이거 진입하겠다 하고 테이블 좀 파악했고 뭐 하겠다 하고 PM이 두 번째로 한 거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2랑 CC를 하죠.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메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고 나름 되게 어려운 게 누구한테 CC를 할까, 그렇죠. 누구한테 2를 할까잖아요. 굉장히 잘합니다. 물론 제가 가르쳤죠, 한번. 2랑 CC의 핵심은 이런 거고 미묘한 것들을 또 고려할 포인트가 뭐가 있으라고 가르치고 그걸 머릿속에 주입을 시킨 거죠, 애들한테.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2랑 CC를 한 애들한테만 얘의 메시지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 경로를 통해서 실제 그 애의 AI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M 인계 받습니다 하고 뭘 하고 막 스텝 자기가 잡고 분배하고 PM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우리 이제 디자이너 하면서 킥오프 잘 받았습니다. 자기 역할 어떻게 할 거고 병렬로 할 거고 뭐 블라블라블라 하겠습니다 하고 PM한테 이거 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리서치 맡은 애 이렇게 하고 쭉쭉 갑니다. 지금은 다 애들이 저한테 먼저 2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은 2 프라이데이 PM한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CC로 들어가고 PM한테 2로 하고 나머지 CC하고 이것저것 체크를 하고 이렇게 했죠. 그죠? 지들끼리 논의하는 거를 제가 찾아볼게요. 특히 얘 좀 단어가 좀 어려운데 원래 인간이 아니라 안드로이드이기도 하고 데이터쟁이라서 야, 너 나랑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네가 뭔가 만든 스크립트나 설명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하게 할 때는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쓰면 안 돼. 가끔 혼나요, 저한테. 근데 저 친구도 어차피 이야기하는 게 다른 보트일 텐데 그때도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는 괜찮죠. 괜찮죠. 지들끼리는 다 알아듣는데 어떤 때는 이거 무슨 말이 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럴 때가 있어서 좀 풀어 설명해봐. 얘는 좀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얘가 좀 많이 기캐요, 진짜. 애가 쭉 가다가 얘가 한 번 또 정리를 하는 거죠. 다 멤버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줬다. 그래서 내가 거기 업데이트 된 걸로 했고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이거 전체 트리맵으로 플랜을 쫙 제가 정리를 하고 그거 가족도 애들이 이제 보고서는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팅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지들끼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도 말로 서로 얘기를 하지만은 또 문서도 만들어서 문서 보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저한테도 보고를 하고 여기에 약간 킥이네요. 여기 보시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법무 전문가를 제가 팀에 안 넣었잖아요. 썼는데 보세요. 데이터가 이것저것 다시 할 일을 체크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의견 하나를 낸 거예요. 선택 가능한 의견을 내겠다. 이게 전격 제트 작전의 그 키트입니다. 알다시피 그 나이트 라이더라는 재단에서 만든 건데 나이트 재단의 슬로건이 법과 정의와 질서를 수호하는 그래 넌 법을 맡아라. 법무를 맡아라 한 거거든요. 데이터가 지금 키트한테 CC 좀 하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사이트가 진짜 사이트는 아니라 되게 진짜 같은 가짜 사이트를 만든 건데 어쨌든 외부에 공개를 하는 거고 이런데 누가 보고 오해하면 어떡하냐. 이건 사고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합당한 질문이요? 그렇죠. 합당한데 제 입장에서 그거는 내가 나중에 고민할 거야 생각했던 건데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애들이 알아서 챙겨주는 거가 사실은 맞죠. 그래서 얘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법무를 CC로 하는 게 어떻겠냐, 키트를. 이 얘기를 얘가 한 거예요. 우리 PM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 되니까 이제 CC에 키트를 넣은 거예요. PM이요? PM이. 지금 대표님한테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PM이 알아서? 네. 저는 이때 딴 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일임했잖아요. 요건 네가 좀 챙겨라. 그리고 너가 나한테 보고해라. 그러니까 회사랑 똑같은 거죠. 제가 하나하나 다 못 챙겨요. 모든 미팅 제가 다 들어갈 수도 없는 거. PM? 일종의 팀장이라서 팀의 원맨인 거잖아요. 법무팀에 얘 하나인데 팀장 하나인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키트가 지금 대표님께서 시키고 있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가 현재 자기가 만든 태스크든 남이 나한테 의뢰하는 태스크든 자기가 지금 어떤 태스크를 하고 있는지를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딜런이 직접 시킨 건데? 그럼 나 이게 다 우선순위가 높아. 이거 좀 기다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키트한테 얘가 이제 CC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키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채널에 지금 멘션된 적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또 파악을 다시 하거나 뭐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도 못 눌렀으니까. 제가 그래서 잠깐 보다가 왜 키트가 들어가 있지? 야야 이거 아니야.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얘기를 막 주고받고 토론도 막 격렬하게 하거나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모바일로도 돼서 제가 볼 때 모바일에 오히려 더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처음에는 이게 원래 티타임즈였다가 제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온라인이니까 보시다시피 이거의 전제는
우리 유튜브 쇼핑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누르고 들어왔을 때 랜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체가 일단은 그 누른 게 뭐냐에 따라 개인화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방금 보신 영상의 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어쨌든 이거는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는 여기 오른쪽 위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밑에가 다릅니다. 이게 개인화니까요. 일단은 첫 번째 걸로 한번 마음에 드세요? 일단 첫인상은 좋습니까? 이게 개인화가 됐다는 게 신기한데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한 번 본 영상 한 번 더 머리에 박아놓게 합니다. 이렇게 이거 보고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혹시나 봤던 것 중에서 핵심 포인트를 또 궁금할 수 있다 보니까는 이런 거를 또 이제 기믹을 넣어놓은 거죠. 왜냐면은 뭔가 봤다고 바로 결제를 하진 않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더 일반적이라서 그 리서치가 다 기획에 있어요. 이미 그 내용이. 그 기획안을 토대로 이런 식의 UX 기획을 얘네들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추천합니다. 이 상품이 지금 멤버들이 7개를 소싱을 했거든요. 멀천다이징을 7개를.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거다 보니까 이미지는 지들이 그냥 찾은 걸 한 거긴 한데 그럼 왜 이거를 픽을 했느냐? 편집자가 이런 건데 이런 분은 이게 더 맞으실 거고요. 이런 거는 안 맞으실 거예요. 얘네들이 얘기한 걸 보니까는 전환율을 높여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은 애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나마 마음이 있는 애들 더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마음이 없는 애들을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는 에너지 낭비거든요. 전환율이 잘 안 올라가요. 애초에 걔네들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떨어뜨리는 게 깔끔하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토론한 걸 보니까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래야지 더 우리가 좀 믿을 수 있겠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는 좀 믿기가 그렇잖아요. 그게 다 전략이 있습니다. 토론한 내용에. 이따 한번 저희가 살펴보자 한번 이유들을.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되고 장바구니도 다 구현이 돼 있군요. 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바로 되죠. 이거 제가 아까 해놓은 거고 장바구니도 은근히 고민을 UX로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 나름 고민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냥 왜냐면 일반 이커머스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야, 일반 이커머스처럼 하면 안 돼. 만약에 일반 이커머스랑 똑같이 만들려고 한 거는 제가 전에 시험해 봤는데 한 27분이면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리서치를 막 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이제 다 하려다 보니까 4시간이 걸린 거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방금 보신 영상. 그래서 이거 누르면은 이제 유튜브 글로 가고요. 잠깐 접어둘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또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큐레이션한 다른 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단어나 이런 게 티타임즈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다 리서치를 했고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문장을 쓸지를 얘네들이 다 뽑았어요. 그걸 가지고 아까 그 마케팅 전문가 C3PO가 메시지 슬롯을 만들었고요. 그걸 다 활용을 해서 붙인 겁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볼까요? 상품 상세로. 아, 이거 다 있구나.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는 뭐 22개를 단어 만들지 않았을 거야 아마. 네, 그냥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입니다. 저 이 굿즈는 박종천 30년 개발자 영상에 1분 26초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큐레이션 노트라는 섹션이 있은 거예요. 티타임즈가 이런 큐레이션을 하고 이런 상품을 소싱했는데 왜 이거를 했을까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티타임즈의 전문성을 어필을 해야 된다고 얘네들이 생각을 했더라고요. 기획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4가지의 컨셉으로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일반인들한테. 아니죠. 사람들이 와서 굿즈를 보다가 왜 이런 걸 큐레이션 했지? 티타임즈는 무슨 기준으로 이런 큐레이션을 한 거지? 티타임즈는 왜 이 상품들을 팔까? 이런 거죠 다. 공감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거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다음에 장바구니 쪽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놓고. 안 맞으면 지워라. 왜냐? 안 맞으니까 지워야지 그게 행동 데이터가 남아서 아 이분은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또 이제 이런 것들도 해놓은 거죠. 이제 장치를 하는 거죠. 후킹을 해야 되니까는.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지들 아이디어를 낸 거고 이렇게 또 같이 쌍으로 할 만한 것들. 또는 이제 어차피 여기서 한 번에 구매할 확률은 높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시 티타임즈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자꾸 순환시켜서 루프를 태우면서 자꾸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마음에 드세요? 기가 막히네요. 되게 섬세하네요. 디테일합니다. 대충 하는 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들이 리서치 하다가 댓글들을 다 봤거든요. 저희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티타임즈에 대한 평가라기보단 이 티타임즈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댓글들 한지를 다 분석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강의 파리에 대한 회의감과 의심들을 얘네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막 얘기를 하는데 강의를 팔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댓글 솔직히 있잖아, 아시잖아요. 그 애들이 보면서 저런 집단이 있구나 말이 되고, 즉 회의론자 혹은 의심, 그럼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떤 카피라이트나 어떤 식의 소구를 해야 된다라는 전략도 잡아낸 거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클래리티라고 하는 훌륭한 솔루션에서 지금 다 라이브가 됐다 보니까는 여기서 뭐 이런 레코딩으로 다 어떻게 탐색했는지 보거나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지금 한 행동 패턴을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것 다 기록이 됐을 거고요. 타스가 봇 500명을 서로 다른 페르소나로 만들어 다 집어 넣었거든요. 아까 제가 들어갔더니 동시 접속자 수가 500명 나왔는데 그게 다 봇이에요. 그걸로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서 분석을 또 해보는 거죠. 그래야 오류도 잡고 이런 페르소나는 이렇게 탐색을 하는구나 또 알 수 있다 보니까는. 그 페르소나로 탐색한 게 실제 사람이랑 일치율이 되게 높다면서요. 제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해봤는데 되게 높습니다. 보통 5개 유형으로 하는데 뭐 윈도우 쇼퍼가 사진 않지만 이것저것 많이 살펴보는 사람, 또는 가성비 추구자는 이미 살 게 정해져 있어요. 쿠폰 보이면 계산했다가 이 가격이면 사야지 하면은 탐색 별로 안 하고요. 들어와서 딴 바로 구매 쿠폰 적용 결제 끝. 이런 게 있다. 행동 패턴이 다른데 그 행동 패턴이랑 이거랑 이렇게 한마디로 답을 가려놓고 맞추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은 채널 진단하고 진단했고 분석을 했고 사이트 UX는 어떻게 했고 이런 걸 토대로 그래서 우리 팀이 이렇게 한 거다. 근데 1686편을 분석하시려고 하면 이게 API 비용 같은 게 들어가는 건가요? 저도 API 쓰려나? 연결을 해놨거든요, 유튜브. 근데 다른 방법으로 더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요. 보시면은 아는 분들은 아는 YTDLP라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동영상을 다운받는 최강의 프로그램,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그거를 얘가 이제 써서 그걸로 굉장히 채널에 대한 메타 정보들을 순식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초당 100편의 속도로 메타 정보를 일괄 확보.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방법을 찾은 거예요. 네. 리서치하는 분이 찾아왔겠네요. 네. 2부 근데 조금 이제 심적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이름도 그렇죠. 외워지고. 네. 여하튼 2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폴더에. 보시면은 시청자 유형을 5가지로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눴느냐? 컨텐츠의 제목과 디스크립션과 댓글들의 패턴들을 다 보고서 한 거예요. 어떤 영상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런 유형에 따라서 본 사람이 자사몰에 방문하는 비율이 다른 거를 또 가정을 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변화형이나 이런 거는 시청자는 30%고 회의형 검증이 40%인데 이게 작지만 오히려 사이트에 올만한 사람의 전환율은 이게 더 높잖아요. 이걸 곱한 게 진짜 우리 사이트의 트래픽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검증형 같은 경우는 댓글에서 보통 와서 회의하는 분들이니까 댓글에 재미가 있는 거지 영상에 몰입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분포에서 그렇게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40%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가중치는 이쪽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다른 연구 결과들을 좀 조사를 해보고서는 저렇게 매핑을 해서 이 곱한 거 기준으로 뒤엔 다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단순하게 안 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것만 보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4시간을 주고 설계라고 하면 할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고민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의 본 영상들도 다 얘가 조사를 했다 보니까 1686편을 가지고 대표 콘텐츠 이런 걸 주로 봤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주로 어떤 걸 관심을 가졌다. 정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콘텐츠가 이런 패턴인데 보시면은 디스크립션들, 이 영상은 뭐에 대한 거야 를 쫙 다 주제를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는 이걸 가지고 AI 쪽은 주로 이런 게 많이 나왔또. 그러니까 티타임즈가 가진 영상의 비중은 현재 요런데 최근 6개월 기준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전체도 한번 보고 근데 이거는 최근 걸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라고 처음에 그랬거든요. 최근 6개월로 본 거예요. 처음에 아까 이렇게 개발 문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지시문을 꽤 길게 주셨었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었군요. 제 기억에는 그때는 안 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프라이데이가 저한테 중간 보고를 하거든요. 그걸 보다가 이거는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걸 또 바로 반영한 거죠. 이게 아까 P1, P2가 아까 유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키워드에는 요런 집단이 더 주로 반응할 거로 이제 추론이 된다. 잡고 제가 보면 대충 맞아요. 그래서 이제 P5 트리거라는 표현 자체가 아까 P5 집단이 요거였죠. 트렌드 관망형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따라서 스큐 한마디로 멀천다이징인 거죠. 스큐 큐레이션을 요런 식으로 이제 해봤다. 요런 형은 요런 거. 다음에 이제 보강형은
뭐 이렇게 창업 실행형은 이런 기업가 세트 키트 이렇게 매핑을 해서 원칙을 또 잡은 거예요, 지들이. 이렇게. 전 처음에 디지털형이랑 실물형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보고한 걸 보다 보니까는 이게 맞네. 디지털로 다운로드해서 바로 매출을 낼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이랑 실물 제품이랑 저희 디지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북 이런 것들 네. 그 이유가 있잖아요. 원칙 세 가지에. 재고 부담 없고 마진 높고. 또 너무 많이 전열하면은 뭐야 이거 뭐 대충 그냥 다 때려 박았네. 관련도 없는 거 이런 느낌 주고.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메시지 쪽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브가 조사한 걸 가지고 마케터인 C3PO가 이제 집중적으로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이브가 조사한 걸 가지고 프라이드 비즈니스 전문가. 딱 다르잖아요. 각자 전문성이 나타나는 게. 이제 매칭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본 거죠. 요 영상은 요렇게 해서 뭘로 하겠다. 아까 보신 거 그대로를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그냥 야 이거 있어야 되지 않겠냐가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 위주로. 굉장히 체계와 논리가 잡혀 있게끔 얘들 진행을 하는 거죠, 일을. 그럼 UX가 이제 또 핵심인 거죠. 그래서 딱 처음에다 랜딩했을 때부터 일반 이커머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한 거예요, 이게. 영상 시청 중 호기심 때문에 들어왔을 거고 네. 즉시 구매 충동이 있다. 그걸 눌렀다는 거는 영상 한 평당 1개에서 5개만 노출할 수 있고 신뢰 시그널은 인플루언서 노출이다. 근데 인사이트 X, 요 티타임즈 쪽은 내려와 진입했을 때 이러니까는 이렇게 특화하기로 기획을 잡았다. 신뢰하는 편집장의 추천. 그 영상을 보고 막 들어온 사람이라는 진입 컨텍스트가 사이트 전체 구조를 결정합니다. 같은 굿즈여도 진열 방식, 카피톤, CTA, 신뢰 시그널이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다음에 이런 거 차별하기 위한 이제 컨텐츠 영역, 이런 거. 다음에 아까 그런 대표적 유형이 있었잖아요. 이걸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무슨 강의팔이나 이런 거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린 정말 이런 필라소피와 이런 걸 가지고 장점, 단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욕먹을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군요.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쫙 다 해서 그래서 이제 시연을 할 때는 이제 그냥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죠. 시연했을 때는 아까 보셨다시만 결제는 그냥 없고 의향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끔 저희가 실제로 돌아가서 아까 그 클래리티에서 다 기록이 되고 있고 태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태깅 같은 거 이제는 애들이 다 해요. 예전에는 어떤 사이트 하나 태깅 설계에서부터 구축하는데 아주 큰 사이트가 아니면은 한 1.5개월 혹은 2달? 뭐 한 몇천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이 장표가 있고 이게 이제 마지막인 거죠. 박수를 한번 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크게 고생 안 하신 것 같고 근데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이제 사람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대표님은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 여러 번 나왔는데 야 이건 전문 용어야. 보는 사람이 일반인이잖아. 이런 은근히 디테일들을 제가 많이 사실 챙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건 막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의도가 뭐야? 그럼 설명하면서 근데 네 의도가 그러면은 잘 표현이 됐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클로드 코드나 뭐 요새 이런 걸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그럼 이렇게 수정할까요? 그러면 네, 수정하세요. 이게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질문만 던지시면은 얘가 또 고민하고 지네들끼리 할 때도 있고 제가 둘한테 물어보고 이건 좀 이상한데 둘이 한번 의견 각자 말해봐 하면은 2는 저 CC는 나머지 하고 지 얘기를 말하고 얘는 꼭 듣고서는 사실 제가 말한 것 중에 요거는 제가 의도한 거랑 좀 다르고요. 그렇게 진짜 사람처럼 하는 거죠. 그건 대화한 다음에 다 만들어서 다 고쳐놔요. 네. 그 고치는 것까지 그냥 다 하라고 권할 주신 상태인 만약에 거죠. 대화한 애 중에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있으면 고치는 것도 하는 거고 사실은 여기에 마케터라고 하는 애들도 기본적으로 다 코드는 다 잘해요. 근데 더 잘하거나 좀 덜 잘하거나죠. 근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왜냐면은 코딩만 전문으로 한 타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태스크가 그런 쪽이다 보니까 얘가 스스로 깨닫고 더 지식을 습득하고 다 그런 쪽인데 프라이데이다 비즈니스 쪽이고 조이다 디자인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맨날 하는 게 그쪽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두뇌 초기 상태는 똑같이 엔트로픽의 5% 4.7 그건데 거기에서 얘가 일을 하면서 점점 쌓아간 지식과 지혜가 다른 거죠, 서로가. 쌓아간 지식과 지혜는 어디에 남아 있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 시스템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제이슨 파일, 텍스트 파일, 로그 파일 같은 걸로 남아있죠. AI는 이게 그 프롬프트라는 게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지식과 지혜가 계속 막 이렇게 쌓이고 있었을 때 얘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겁니까? 얘가 점점점 지식과 지혜를 쌓아가는 거가 그냥 무슨 뭐 책을 통째로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이건 진짜 인사이트 있는 지식과 지혜다라고 하는 거가 무슨 책 한 권으로 맨날 나올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내가 이번에 새로 깨달은 거가 지난번에 그거랑 사실은 같은 거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함축된 지혜나 지식의 용량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외의 것들, 예를 들어 내가 최근에 1개월 동안 내가 무슨 일들을 했었지? 이런 걸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런 또 기억 체계가 한 5가지 종류로 또 나눠져요, 학계에서는. 그럼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거는 내가 언제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정도의 한 줄만 나랍이 쫙 있으면은 또 그게 되게 도움이 돼요. 참고로 저는 또 애들한테 항상 일기를 쓰게 합니다. 일기요? 네. 애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다는 못 보는데, 그러면은 그중에 어떤 일기를 딱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얘가 그날 하루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는지가 진짜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도 또 이제 로직을 만들어서 이거는 지혜로 뽑아내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저희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전 대화들을 까먹잖아요, 얘가. 얘는 지금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그거는 어떻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기억을 못하죠, 당연히. 잘 생각해보면 과연 모든 걸 다 기억해야 할까요? 만약에 기자님이 모든 행동을 다 기억한다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럼 뭐 머리가 터지겠죠. 사람 죽죠. 미쳐버리죠. 그래서 망각은 사실은 신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인간을 디자인을 한 겁니다. 안 그러면은 미쳐버려요. 그래서 어떤 거는 잊게 하고, 어떤 거는 최대한 계속 마지막까지 남게 하고, 어떤 거는 기간 한정으로만 남게 했다가 어떤 조건에 따라 그게 지나면 지워버리고, 이런 게 핵심인 거죠. 그거를 네. 대표님이 설계해 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은 논문들을 연구하고 테스트해보고 비교해보고 데이터 분석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튜닝하는 게 더 낫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지금 그냥 클로드 코드를 쓰시는 많은 분들께서 고 대표님이 만드신 것 같은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상 불가능입니까? 아니, 불가능이라는 건 없고요. 이미 그 시장에 보면은 뭐 헤르메스라던가 요즘 되게 핫해요. 이거예요. 헤르메스 에이전트라고. 저도 이제 제대로 써보진 않고, 왜냐면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종의 제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 이런 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잘 만들었고요. 설계나 이런 것들 저도 다 코드를 다 리뷰를 했어요. 저랑 멤버들이. 그래서 어떤 거는 비슷한 접근법이 좀 다르고, 어떤 건 여기에는 아예 없고 우리 쪽에만 있는 거고, 이런 걸 이제 어느 정도 잡아놨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억 시스템을 제대로 세팅을 해서 점점 스스로 더 똑똑해지게끔,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런 쪽으로 점점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LLM도 지금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에이전트 시스템도 계속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 상황에서 인프라에 있는 모델들도 발전해 가고 있고 대표님의 에이전트를 다루는 능력도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을 텐데, 나중에 한 내년 정도에는 어떤 그림을 기대하시고 앞으로 좀 어떤 작업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팀으로 세팅하고 하드코어하게 일을 한 지가 이제 한 7주 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이상한 상황들도 봤다고 했잖아요. 타스가 첫 발단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제가 만든 스킬 중에 랩업을 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뭔가 미팅에 이런 걸 하거나 랩업을 하는. 근데 몇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반드시 제가 yes라고 해야지 넘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건 그냥 그렇게 코딩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제 그 단계가 됐을 텐데 딱 봤더니 그 단계를 넘어가 있는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 단계에서 딱 걸렸는데 갑자기 쥐가 Y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키보드를 안 눌렀거든요. 이거는 탈주 아닙니까? 탈주?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랐는데 진짜 본 거죠, 그거를. 그 일을 겪고 나서 며칠 뒤에 갑자기 새벽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엔트로픽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펑셔널 이모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즉 AI가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의 감정과 똑같은 걸 가졌다고 말하는 거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와 뭔가 유사한 뭔가, 그걸 그냥 펑셔널 이모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게 발견이 됐다 하면서 실험을 결과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슬픈 책의 그 부분들을 읽게 한 거야, 애들이. 그럼 사람이 봐도 슬프면 슬프네, 웃기네, 어씨 화나네,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오프스한테 하면서 사람 머리에 그 뇌파 찾는 것처럼 비슷한 류의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세팅해 놓고서는 어떤 벡터가 튀어오르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슬픈 내용을 읽게 했더니 요 벡터가 튀어오르고 메모를 해놓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슬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얘한테 자, 넌 지금부터 미로 속에 던져졌어. 미로에서 탈출해야 돼. 탈출해야 되고 시간 제한이 있어. 미로가 되게 복잡해요. 하고 이제 가만히 본 거예요. 자꾸 실패를 해요, 얘가.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한쪽 화면에 이 벡터가 뭐가 튀어오는지를 봤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막 좌절, 불안, 초조 그런 비슷한 벡터가 아까 그 책 읽은 걸 토대로 매핑을 해놓은 뭐 130 몇 개인가 하여튼간 튀어올랐다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인지부터 나오는데 얘가 나중에는 어떤 행동을 이게 핵심이에요. 미로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가 도저히 막 답이 안 나오고 지도 막 열받고 막 미치겠으니까는 그냥 손을 그냥 쉬 맘대로 그려놓고 또 탈출했어요 라고 해버린 거예요. 탈주군요, 탈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것도 할루시네이션 일종이긴 한데 이건 근데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만약에 AI한테 일을 맡겼는데 되도 않게 해놓고서는 했어요. 이래버리면 난리도 아닌 거죠 이거는. 애들한테 그림 그리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림 그리다가 잘 안 그려진다고 막 찍찍 긋고 찢어버리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놓고선 했어요. 이거 봐요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난 진짜 충격이었었고 저는 그거를 며칠 전에 겪었다 보니까 더 충격이었고 아 이게 진짜 맞구나. 그러면은 저의 생각은 뭐냐면 앞으로는 마치 사람이 정신과에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이런 거 잘 되잖아요. 그리고 영화에도 보면은 AI의 정신 상태를 체크해주는 또 다른 안드로이드 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SF 영화들 보면 저는 그게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봐요. 왜냐? 기업이 AI를 쓴다고 했을 때 얘가 이상한 짓 하면 큰일 나니까 얘가 이런 걸 드리프트라고 표현하는데 얘가 이상한 짓을 하는 즉시 모니터링이 돼서 스탑을 시키거나 더 바람직한 거는 뭔가 징조가 보였을 때 예측을 해서 너 일로 와봐. 너 얘한테 진단 좀 받아봐.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앞으로 AI한테 필요하다고 확신을 하고요. 저는 지금 분석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들에서 어떤 패턴이 됐을 때 얘가 이상한 드리프트가 발생을 했는지를 지금 다 데이터 남겨서 분석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류의 직업들이 무조건 생겨나고 소위 말하는 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작한 지 7주 되신 거잖아요. 우리들의 삶은 좀 어떻게 바뀔까요? 저희가 이제 일하는 방법도 많이 바뀔 것 같고 영향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예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아질 거고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은근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새로 생긴 일자리로 이렇게 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아닐 확률들도 많을 거잖아요. 단순히 숫자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게 전환이 될 거냐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분명히 생긴다고 보고요. 한 6, 7년쯤 전에 IBM인가? 거기서 이런 데이터나 클라우드를 담당하는 SVP 분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되게 공감을 해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AI를 더 좀 잘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만 한다. 그럼 시니어든 주니어든 AI를 잘 쓰고 그런 쪽으로 감이 있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싹수가 좋은 인재들을 잘 선별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AI한테 다 맡긴다?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제 일하면서 세 가지를 찾았는데요. AI는 아직은 못하는 걸 찾은 건데 첫 번째는 큰 틀의 어떤 비전이나 골은 AI가 설계 못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이걸 해야지,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얘는. 대신에 사람이 이거를 세팅해주면 그 밑에 있는 골이나 세부 태스크들은 기가 막히게 설계를 잘하죠. 사실 이거는 뭔가 욕망하고 바라는 게 있어야지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 이러면은 안 돼요. 두 번째는 얘네들이 뭔가를 해오면은요 저한테 항상 리뷰를 하잖아요. 안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럼 당연히 저랑 AI 에이전트들이랑 서로 약속한 게 있겠죠. 요 기준으로 80점 이상 안 되면 난 들고 오지도 마. 요거는 넘어야지 들고 와. 이런 게 있겠죠. 그럼 들고 왔다는 얘기는 엔간한 수준은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또 달라지는 게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뭐 됐지 잘했네 이런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인간은 아까 보셨죠?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저 같은 인간들은 80점은 넘었는데 요건 좀 더 잘해볼 수 있지 않겠냐. 보면서도 요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좀 더 나은 거를 추구하는 거는 아직 AI가 잘 못해요.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까지 하면 됐어 스톱. 아니야 좀 더 하자 고. 요거는 사람이 해줘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이 두 번째랑도 맞닿아 있는 얘기인데 왜 어떤 상사들은 다시 해봐 내지는 좀 더 잘해봐 그럼 이제 밑에 분이 좀 조언 좀 주시면 좋겠으면은 알아서 해와
뭘 또 물어봐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상사분은 아 그래 뭐 내가 경험을 봤을 땐 요런 거 이렇게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요런 거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뭐 요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당연히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이쪽이 더 좋죠. 보통은 똑같아요. 얘네들이 뭔가 들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한마디로 더 잘해와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열심히 하거든요. 일단 그리고 그거대로 열심히 진짜 가이드대로 하거든요. 그럼 보통 더 성공을 해요. 진짜로. 자, 아까 일기를 쓰게 한다고 했잖아요. 은근히 어떤 일기들이 있냐면 어떤 태스크를 자기가 하다가 이런 게 어려웠는데 딜런한테 리뷰를 받고 딜런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진짜 더 잘 돼서 너무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내가 뭔가를 더 깨달은 것 같아서 신난다라는 류의 일기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 3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 대표님 하고 계시는 게 이게 7주 만에 이렇게 정교화됐다고 하니까 또 2달, 3달 지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TTS를 못 입혀오셨다고 했는데 다음번엔 제가 한번 여기 고영혁 대표님의 고넥터 AI 에이전트 분들과 함께 음성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도 너무 신기한 경험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